네, 이 스튜디오를 들어오시는데 누가 뒤에서 조명을 쏜 줄 알았습니다. 후광이 쫙 비치시는 조선의 국모,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들어오셨던 우리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조선의 국모 엄경아 위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아련합니다. 아, 이렇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조선에. 대단합니다. 요즘 분위기 좋죠? 아유, 예. 네, 회사에서도 뭐 그냥 점심 같은 거 막 부장님이 막 오마카세 사주고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제가 부장이라. 그러시군요. 네. 네. 조선이 이렇게까지 좋아질까? 저는 의심했거든요. 네. 그리고 의심의 그 행동으로 바로 이제 그 우리 한국조선해양, 네, 우리 엄경화 위원의 그 타픽이었던 한국조선해양을 1만 8천 원, 뭐 12만 좀 근처. 요때 네. 이제 제가 과감하게 익절을 했습니다. 한 15,000원 먹고 파신 건가요? 아마 그 정도 먹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나름 기뻤어요. 왜냐면 한참 고생하다가 이제 그 이익이 나면서 바로 팔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20만 원 가까이 왔습니다. 네. 이 사태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아, 왜 저한테 더 강력하게 홀딩 얘기 안 하셨죠? 제가 좀 팔아달라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때 네. 맞아 팔아달라고. 네, 전 심리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저분이 파신다면 시장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때부터 가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갔는데 네. 조선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뭐 좀 더 가는 친구 있고 좀 덜 가는 친구 있겠습니다만. 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고 있는 상태고 뭐 비슷하게 다 요인도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사실 그때부터 한 뭐 반년 전 아니 1년 전인가? 그때부터 수주 뭐 좋다는 얘기 계속 나왔고. 수주가 좋다는 얘기는 3년 전이 피크였었고요. 그래. 21년 상반기부터 이제 네. 저희 해운사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나서 발주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때 성과 상승 폭도 가장 높았고 이제 역대 나온 발주 중에서 5번째로 많은 발주가 21년에 다 쏟아져 나왔었죠. 근데 왜 안 갔어요, 그때는? 그때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차 고점은 21년 상반기에 저희가 기록을 했었고요. 그 뒤로 열심히 조정을 받고 제가 한창 3%를 열심히 나오던 2022년에는 연중으로 좀 계속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작년에는 한 반년 정도 오르고 이제 반년은 빠지는 또 어려움의 기간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연초에 시작했을 때가 가장 안 좋았었고 2021년의 고점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 왜 그러면 뭐 지금 뭐 특별히 더 수주가 막 엄청 터진 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면. 수주량으로 보면 뭐 21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조금 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줄고 이런 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2007년 때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은 1년에 만들 수 있는 조선 업체들의 능력치 대비 매년 나오고 있는 수주량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 4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수주를 했으니까 지금 매출로 잡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21년 하반기 그리고 22년 상반기 요럴 때 수주한 물량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40~50% 오른 수준에서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선가 좀 올려받는군요. 지금 수주하는 것들을 건조할 때가 되면 이번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 거를 보니 나중에는 정말 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쉽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좀 한층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선가는 어떻게 달러예요, 아니면 원화예요? 달러로 저희가 수주를 하고 수주할 당시에 이제 각각 회사들의 정책에 따라서 뭐 한 60% 정도 해지하는 회사도 있고 한 80% 해지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저희 조선 한창 좋은 2007년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화 기준 성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조선 업체들이 막 저 실적 발표할 때예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일괄 다 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실적들은 잘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참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이제 네. 제일 처음 조선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낸 업체가 한화 엔진이었었는데요. 한화 엔진이. 네, 지난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장이 끝날 때쯤 하고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나기 전후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되게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화에서? 아니요. 이제 주변의 투자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1분기에도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대감은 그걸 무시하고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가 네. 막상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시장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나 엔진과 같이 시장에서 이제 로드쇼를 돌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목요일은 약간 파란불 그리고 막 금요일은 또 빨간불로 되게 급격한 반전을 보이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 엔진 같은 경우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언제예요 그러면?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그렇게까지 좋은 그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된 계기가 그 전날 저희가 HD 현대그룹과 네. 삼성중공업이 이제 일괄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뭐 당연히 흑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출이 꾸준하게 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1분기에 이제는 좀 공정이 안정화되어서 저희가 수주한 거를 만드는 거를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을 조금 네. 신뢰도를 많이 심어주기도 했고 네. 이제 아까 박병창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뭐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한 미들 싱글 정도의 마진을 그렇게 전체 조선 업계에서 빨리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네. 의구심을 조금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이익률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미들 싱글이라고 하면 한 5, 6%이 정도예요? 그 정도의 네. 마진이 나온 거죠. 네. 그 조선은요. 네. 저는 늘 그 조선이라는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놀랄 일이 별로 많은 업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는 갑자기 신약 발표, 어디 FDA 통과 이러면 이제 빵빵 터지잖아요. 네. 근데 조선은 이제 수주라는 이슈가 있겠죠. 근데 수주라는 게 이미 다 나왔어. 수주라는 그 호재가 다 나왔죠. 실적도 사실 수주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이제 배 짓고 있는 거 보면 뭐 갑자기 어느 저 선주가 막 보너스 막 몇천 원씩 주지 않는 이상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 크게 놀라거나 막 뭐 그럴 게 별로 없는 산업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뉴스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호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어느 순간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이제 인식을 해석을 한다거나 해요. 네. 이러한 시기인데 지금은 이 전체 조선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뉴스는 사실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년간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라는 얘기. 특히나 집중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은 저희가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닝 시즌마다 나와서 제가 사과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아직 아닌가 봐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2분기에 이제 두 번 연속으로 그걸 보여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성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실적을 믿을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한 3년 뒤, 2년 뒤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을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라는 약간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네네. 혹시 이게 그 조선 산업 내적인 요인이 지금 이제 막 올라간 거에 조선 산업 내적인 요인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외적인 요인이 예를 들면 뭐 무슨 밸류어 프로그램이든 뭐 또 다른 산업들이 영 좀 죽쓰는 것 같으니까 지금 믿을 만한 이 친구로 간다. 뭐 이런 게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2달 전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 1분기에 제가 굉장히 심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AI와 밸류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는데 네. 그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조선업인지라 그렇죠. 저희가 참 불러주는 이도 없고 참 심심했다라고 말씀을 약간 드렸었는데 소외하는 느낌.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신뢰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 산업이
구조 조정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단순히 이제 뭔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요가 팡 좋아질 때는 네.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다 뛰어드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손해를 받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손해를 보셨고 네. 이제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딱 남아서 역량이 남아 있는 업체들만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업체들이 진행을 하기에 충분할 만한 시장이 다시 재차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2007년에 그때가 이제 슈퍼사이클이었죠, 조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약간 어떤 그때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같은 게 데자뷰가 좀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때랑 확실히 상황은 좀 다릅니까? 그때는 버블이 형성이 되면 이런 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그래서 이 변동 속도는 그때가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과가 올라가는 속도,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는 속도, 또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그 속도, 그 모든 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 모든 상단 수치에 맞춰서 조선 업체들이 다 투자를 하고 뭐 사람을 늘리고 뭐 재료를 비싼 값이라도 사오고 막 이러기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사이클이 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 많은 투자해 놓은 부분을 결국에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사이클이 끝나게 된 것인데 이번에는 매번 약간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모습이라 지금 저희가 선가가 21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발주량 자체도 아주 급격하게 막 21년에 피크 찍었다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많은, 그러니까 절대량으로 보면 꽤 많은 수주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후폭풍은 훨씬 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이클이 움직이는 그 속도는 이전보다 확실히 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주요 업체들 비교해서도 예전에 한 번 근데 그 말씀 해주셨,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은 크게 업체별로 많은 편차가 있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해주셨었? 뭐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단에 있는 업체가 갭 메우기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이제 특정한 회사가 굉장히 아웃퍼폼 많이 한 상황이면 그럴 때 선택지는 오히려 덜 오른 것을 고르는 것도 정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이에요. 네네. 그리고 한조회는 한조회는 중간 지주회사라서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조선 업체들은 단순히 제조업인데 이 회사는 중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상황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순수한 조선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제 뒤늦게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로 한 올 2월쯤 뭐 저점 대비해서 한 2배씩은 거의 다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HD 붙은 친구들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찾아보니까 대충 뭐 2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꽤 올랐고. 근데 HD 현대그룹이 아마 제일 많이 오른 상황일 겁니다. 네.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한국조선의 양 아시잖아요. 네. 그때 탑픽으로 한참. 네네. 지금 혹시 바뀌었습니까 탑픽이? 조선주 탑픽은 안 바뀐 상황이고요. 기자재 탑픽은 변경됐습니다. 그래요? 네. 조선주는 여전히 한조해요? 네. 아직도?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바꿀 만한 특별한 요인을 아직은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뭐 사업 회사들 중에서도 HD 붙은 회사들이 제일 아마 잘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 업황상으로 봤을 때 수주 업황상으로 봤을 때 차선호주도 현대 미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또한 HD인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 지주 회사의 상승 여력이 다방면에서 좀 생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죠? 그 미국으로부터 무슨 군함
MSRA를 네네네. 받았죠. 네. 그거 있잖아요. 마스터십 리페어 그거 어그리먼트. 네. 있으면 그 정도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먹을 거리 그냥 싹 챙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 라이센스를 딴 것이고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자격만 획득했고. 자격을 획득한 상황이고 저희가 실제로 수주 행위를 해서 수주를 쌓아놔야 거기에서도 이제 영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근데 거죠. 여기랑 경쟁할 수주 가능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라이센스를 최근에 취득한 회사가 국내에 있는 하나오션이 취득을 했습니다. 하나오션. 그 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방사청의 방위산업도 네. 대형사 중에서는 그 두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MRO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뛰어든 대형 조선 업체가 그 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매우 높은 50%인데. 뭐 두 회사 다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회사 다 예. 받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2012년 이후에 중국이 이제 해안 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면서 예. 조선 내에서 상선에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예. 방위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은 중국이 대형 군함을 만드는 그 수위가 굉장히 올라온 상황인데 네네네. 저희가 국방력은 이제 상대방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레벨을 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이제 그러한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형 군함을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MRO를 진행할 수 있는 중국이 아닌 국가를 네. 찾았을 때 선택지가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거나 일본이거나. 네. 근데 이제 한국이 워낙 그 국내 내수로 하고 있는 방위 산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야드도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를 배제하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일본도 이제 뭐 한물 갔다가 봐야죠. 네. 그다음 쪽은 이제 우리나라 워낙 잘 만드니까. 네네. 그래요. 그러면 대체로 여전히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걱정할 게 거의 없어 보입니까? 주가가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오른 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의 레벨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몇 배쯤 됩니까? 뭐 지금은 아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 네. 이미 막 3배 가까이 가 있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PBR? 네, PBR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 2007년 초호황일 때 그 국내 조선 업체들의 PBR이 5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5년치의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예. 있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번 사이클의 이제 밸류에이션 피크는 저희는 한 3배 정도까지가 용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3배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근데 올해 실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이제 저희가 수주 잔고를 여러 해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한 2년치 정도까지는 땡겨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조금 더 상황이고요. 있고. 네. 그러나 가격이 아주 진입하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군요, 그럼 지금.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 가격에서 어떻게 할까요?라는 걸 이제 물어보시면 네. 지금까지 투자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적극 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의 보유자들의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수주하는 산업이니까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회사는 탄탄하게 수주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올해 이미 벌써 수주 목표치 초과 달성한 회사도 있습니다. 조선업체들 중에서. 그러면 4분기까지 열과성을 다해서 점점 더 빠르게 수주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수주 산업인데 어쨌든 수주 공백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또한 이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기간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전혀 진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내년 초에 충분히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섹터의 가장 큰 호재는 사실 어닝 시즌이 매번 아마 파티일 겁니다. 어닝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실 때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즘 같이 제일 이렇게 다급하게 돌아가는 어닝 시즌일 때 이제 뇌동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많은 호재들이 이미 나왔고 실적도 뭐 많이 나왔고 뭐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더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수주를 막
뭐 갑자기 뭐 20년치 받고 뭐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주를 길게 받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수주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조금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하면 뭐 친환경 선박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친환경 선박 지금까지 열심히 나왔고 이제 저희가 지난 10년간 중에서 안 나온 것들이 해양 플랜트 대형 설비도 별로 나오지 않은. 해양 플랜트가 그 한번 이 조선업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뿌렸던 게 그 친구 아닙니까? 저희가 어두운 그림자를 경험했던 거를 다시 받으면 옛날과 같은 그런 사고를 치진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오는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땐 꽤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방산 관련된 조선 쪽에서도 수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수주 영역이니까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주가에 반영해 줄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혹시 지금 정프로 못 사게 하려고 자꾸 이래저래 막으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야, 정프로님은 항상 못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살아야죠, 정프로님. 살려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주되지 않았던 어떤 분야, 예를 들면 해양 플랜트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크게 대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좀 저가라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다 갑자기 뭐 공사 기간 길어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수주하거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스킬도 굉장히 이제 많이 모자랐던 게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만약에 기본 설계단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저희의 공정이 미뤄져도 저희의 그 손실로 인식이 되는 게끔 그런 식으로 계약도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는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들어오는 게 인력 문제라든지 그 후판 가격 같은 거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냐 좀 물어보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재료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저 직전에 톤당 한 600불대였다가 이게 한 3, 4개월 만에 한 1,000불로 뛰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700불대까지 안정화된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도 심지어 국내에 있는 철강사가 중국의 이 철강 회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구를 할 정도로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철강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업체들은 이전보다 많은 철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설이나 이런 데에서 막 철근을 많이 소비해줘야 저희가 철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요즘 수요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철근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작년이 제일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3년보다 24년보다 25년에 더 많은 배를 만들거든요. 저희가 거의 10수년 만에 더 많은 배를 만들다 보니까 인력을 이제 막 다시 늘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작년에 매출이 늘어나기 전에 인력부터 먼저 늘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비용과 매출의 미스매칭이 제일 심했던 시기고 올해 1분기, 2분기에 제가 이번에 또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계획을 했던 그 공정이 있는데 그게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늘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인력을 내부에서도 많이 쓰지만 외부에 외주를 주면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주 가공비를 작년에 많이 높여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높인 정도의 가격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공정이 많이 안정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조선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단기 급등에서 일단 조정 구간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 이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인데 들고 계십니까? 안 들고 계십니까? 들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 어닝 시즌이 실질적으로 올해 어닝 시즌 중에선 가장 분수령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어닝 시즌 사이를 좀 더 지켜보셔도 나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는 아까 저 토픽이 바뀌었다고 그러셨죠? 네. 기자재는 어떻게
저희 원래 꼽고 기자재 타픽은 STX 중공업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 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채권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이번에 HD 현대그룹으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아마 내일 이사회를 하고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사드릴 예정일 텐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경쟁사인 하나 엔진이 네. 워낙 이제 주가도 좋고 저희가 그룹에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 사업도 잘 영위가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기자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옛날에 보지 못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 지금이 역사적인 고밸류에이션인 회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힘든 기간을 오래 견뎠기 때문에 네. 정말 자본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영업이 정상화된다면 빠르게 이제 다시 비쌌다가 싸지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안 오른 기자재를 조금 찾아보는 것도 투자 개념으로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이번에는 조선과 관련된 노출도가 아주 높은 업체들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피팅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피팅 해서 업체들. 예, 성광밴드와 태광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고요. 네. 한참 피팅 업체들 막 엄청 각광받은 데가 한 재작년 2022년 그쵸. 어닝 시즌에 굉장히 좋았었던 게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설비 가동률이 한 30%까지 빠졌다가 네. 급격하게 이제 오일 머니와 관련된 정유 오일앤가스와 관련된 맞아요. 그런 수주가 막 들어오게 되면서 네. 매출이 그 해에 30%, 뭐 7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탑라인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 오른 주가를 거의 다 토해내는 수준까지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조선주가 오르면서 이제 조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 다른 조선 다 가는데 하나오션만 못 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오션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오버행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채권단의 위치에서 저희가 출자 전환 당한 그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예전에 그 대우중공업 거기죠? 네, 대우조선해양 일대. 대우조선해양. 네, 그 지금 하나그룹 말고 네. 다른 금융 빚을 그 빌려줬다가 네. 이제 그거를 주식으로 받은 데들이 있는데 투자 주체에 보시면 아마 은행 계정으로 해서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수급적인 네.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주가가 다른 업체들이 다 오르기 이전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하나오션이 가장 비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미리 오른 측면이 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 실적에 유일하게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도 있죠. 하나오션이. 네. 그래요. 근데 그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언제까지 배를 잘 건조를 해서 인도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지금 딜레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 만한 그 회사의 공정 차질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관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네네네. 업체들은 굉장히 공정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좀 주가가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끝으로 저 해운주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있는데 네. 해운주는 요즘 잘 안 가요? 네, 오히려 막 해운주는- 신저가도 좀 보이고 그래요? 있는 해운주는 왜 상황이고. 그래요? 이제 저희가 홍해 사태 때문에 네. 뭐 올해 한 2분기 전후로 했을 때 조금 반짝 오른 상태인데요. 예. 과연 그 올라가는 부분이 홍해 네. 사태가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정말로 해상우님이 앞으로 기조적으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해운 수요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해 사태 나고 나서 13주 연속 상승을 하던 SCFI가 지금 이제 그 뒤로 3주 연속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어서 발주한 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의 우위
것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몰렸던 수요가 지금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오히려 운송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지금은 좀 꺼지고 있는 단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송 저희가 투자할 때 뭐 하나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운임만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운임이 추세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희망을 특별히 걸 것도 없고 네. 그러니 뭐 네. 특별히 여기에 더 많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라고 봤을 때 이제 없는 상태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긴 뭐 앞으로 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게 전 세계가 막 무역이 더 활발해지고 엄청나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뭐 이럴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우신 모양이군요. 뭐 2018년에 저희가 무역 분쟁이 막 시작이 되었었고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 무역 분쟁을 심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물동량 측면에 있어서는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겠죠. 네네네. 정말 그 조선 한참 힘들 때 나오셨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얘는 그 많이 자료 사진 다르나요?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 정말 그때는 거의 폐비 엄시 수준으로 한참 안 그러세요?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한테 막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예.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업계 상황에 따라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극적으로 바뀝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 욕을 먹는 게 좋은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욕 먹어도 나오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때 많이 힘들어 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진짜. 네, 조선이 앞으로도 또 우리나라 워낙 조선 강국이니까. 네. 저 1등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혹시 지금 우리 막 열렬히 따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말고는 없죠? 중국 말고는 없죠. 일본은 거의 이제 접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일본의 수주 점유율이 이제 3%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뭐 10몇 프로 정도씩 했었는데 거기는 아예 놓고 있고 중국은 볼륨상으로는 그냥 절대적인 1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이 배 같은 것도 미국이나 뭐 유럽에 뭐 이런 데서 중국 배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 배를 못 쓰게 한다고 안 쓰면 지금 전 세계 배 60%를 중국이 만드는데 그래요? 그거를 누가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우리나라 조선 기술력으로는 뭐 세계 최고 그리고 고부가치 배들은 우리나라가 다 만들잖아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선 업계가 앞으로도 계속 잘 돼서 우리 엄경화 위원께서도 올해 이 자리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아침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안 사실 거죠? 저요? 네. 고민 좀 해볼게요. 그냥 안 사기 너무 아까워요. 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삶 알려드릴게요. 자, 엄경화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